저는 이제 오늘 최근 관심을 갖게 된 AI 버튜버와 인간 버튜버의 차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논문을 읽으면서 가상 버튜버 생성에 관한 기술적인 논문을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에 21년 MM에서 발표된 A Virtual Character Generation and Animation System for E-commerce Live Streaming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의 배경과 목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상 캐릭터는 요즘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이커머스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가상 캐릭터를 활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가상 캐릭터 생성부터 애니메이션까지 전체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설계하고 이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논문의 주요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기능인 가상 캐릭터 얼굴 생성 도구입니다. 이 시스템은 약하게 지도학습된 3D 얼굴 복원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약하게 지도된이라는 의미는 학습 시 직접적인 정답 데이터는 없지만 단일 사진과 모델이 생성한 3D 얼굴을 렌더링한 2D 이미지와 그 두 개를 차이를 비교를 해서 다시 재학습하는 등 간접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완전히 비지도는 아니고 어느 정도 지도된 형태의 학습을 의미합니다. 하여 이 방법은 3D 얼굴 주석 데이터가 필요로 하지 않고요. 디퍼런터블 뉴럴 렌더링 기술을 활용해서 딥러닝 기반 3D 얼굴 복원 프레임워크와 렌더링을 매끄럽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스템의 두 번째 주요 기능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두 가지 애니메이션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방식은 실시간 모션 캡처 기반 애니메이션입니다. 이는 다난 카메라를 사용해서 배우의 실시간 퍼포먼스를 캡처하고 모션 데이터를 이용해서 가상 진행자를 애니메이션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입력된 텍스트 스크립트에 따라 자동으로 인간과 유사한 애니메이션을 생성하여 사람 없이 온전히 사람이 연기하지 않아도 스크립트만으로도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이 생성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왼쪽의 두 사진은 이제 캐릭터가 실제 배우의 모션 캡처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캐릭터이고 오른쪽의 캐릭터는 텍스트 기반으로 완전히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는 예시입니다. 가상 캐릭터 시스템은 생산성과 사용자 친화성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사진 한 장으로 가상 캐릭터의 얼굴을 간단히 생성할 수 있어야 하고 외모는 유사성과 미적 요소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는 시스템이 자율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자율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사전 스크립트나 시청자의 질문에 대해서 자연어 처리 기술을 통해서 캐릭터가 자동으로 대답하고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용자는 캐릭터의 동작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어야 하고 실시간으로 시청자와 소통하고 방송하는 것도 가능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만족하기 위해 논문에서는 다음 세 가지 주요 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그림에 보시면 포토 투 아바타 PA라는 부분과 비전 투 애니메이션 그리고 텍스트 투 애니메이션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논문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가상 캐릭터 방송을 디자인했습니다. 먼저 실시간 모션 캡처 기반 방송은 웹캠을 통해 배우의 몸과 모션 등을 실시간 캡처하고 여기서 나온 모션 파라미터는 얼리언이나 유니티 엔진으로 전달되어 캐릭터에 반영됩니다. 이러한 것은 다른 카메라에서 촬영되고 있는 사람 앵커와 가상 캐릭터가 함께 합쳐져서 실시간으로 시청자에게 송출되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시스템은 버튜버가 사람 없이도 완전히 자율적으로 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먼저 제품 판매 웹페이지나 사용자 리뷰, 피드백 같은 콘텐츠를 분석해서 자동으로 상품 소개용 텍스트 스크립트가 생성됩니다. 또 실시간으로 시청자의 채팅의 질문에는 NLP 기반 QA 시스템이 바로 반응해서 자동으로 텍스트 답변을 만들어냅니다. 이 논문의 핵심 기여는 사진 한 장으로 캐릭터 얼굴을 생성하고 텍스트나 사람의 움직이는 바탕으로 캐릭터를 자동으로 애니메이션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핵심 알고리즘을 제안했다는 부분인데요. 학습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T2A와 TTA를 위한 학습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부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포토2 애니메이션에서는 약하게 지도된 3D 얼굴 복원 방식을 사용합니다. 특히 디퍼런터블 뉴럴 렌더링 기술을 통해 단일 이미지에서도 유사성과 미적 요소를 고려한 자연스러운 얼굴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TTA는 BTA를 기반으로 축적된 데이터로 학습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BTA는 실사 영상에서 사람의 얼굴, 몸, 움직임을 추출하고 여기서 나오는 음성을 이제 텍스트로 변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TTA가 여기서 얻어진 텍스트와 모션 데이터를 쌍으로 정리를 해서 다시 학습에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관련 연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D 얼굴 복원에 대한 기존 연구들입니다.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CNN을 활용하여 얼굴 이미지로부터 3D MM 개수를 회귀합니다. 즉 형태나 표정, 질감 등을 이제 컴퓨터가 계산할 수 있는 수치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덩은 디퍼런터블 렌더링과 약한 지도 학습으로 멀티 이미지를 복원합니다. 또한 다른 연구에서는 겐을 활용한 3D MM 피팅을 하는데요. 이 방식은 대부분 2D라서 3D 얼굴 생성에는 적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은 비전 베이스 모션 캡처의 선행 연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포즈를 예측하는 기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있었는데요. SMPL 모델 자체는 이제 인체 포즈를 수치로 표현할 수 있도록 파라미터화된 3D 인체 모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후에 나오는 추정 작업의 기반이 되고 있고요. 이후 SMP 라이프는 단일 이미지에서 2D 관절을 기반으로 3D 포즈를 예측하지만 이거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서 실시간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 논문에서 추후에 제안하는 방식과 비슷한 바이브 방식도 있는데요. 바이브는 여기에 시간 정보를 더해서 동영상 기반으로 자연스러운 연속 동작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레임만 보는 게 아니라 앞뒤 프레임을 같이 보면서 자연스러운 동작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전 기반이 아닌 센서 기반 대안들입니다. 먼저 뎁스 센서는 거리와 깊이를 측정할 수 있어서 이제 손의 위치나 형태를 추정하는 데 유리합니다. 하지만 센서기 때문에 햇빛에 약하고 거리가 멀면 추정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IMU 센서는 손목이나 손가락에 직접 부착해서 정밀한 추적이 가능하지만 이제 장비가 고가이고 장시간 사용 시 이제 누적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밀한 손을 예측하는 선행 연구들입니다. 뮬러는 CNN과 3D 핸드 모델을 결합해서 단일 RGB 이미지만으로 손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이미지를 입력해서 이제 2D의 히트맵 기반의 손 위치를 추정을 하고 이 2D 기반의 위치를 활용해서 다시 웹캠으로 구현 가능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했고요. 부크아이만은 이제 오픈 포즈로 손의 2D 관절을 추출하고 이를 활용해서 마노라는 이미 정의된 3D 손 모델의 파라미터를 학습합니다. 이런 방식들은 정합도는 매우 높지만 계산량이 많아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실시간 적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음성이나 텍스트 기반으로 얼굴 애니메이션을 생성하는 부분들의 연구입니다. 기존 연구들은 딥러닝을 기반으로 음성을 입력받아서 그 음성에 맞는 캐릭터의 입 모양이나 눈 깜빡임 등을 바로 예측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라는 음성이 들어오면 이제 AI는 여기에 맞춰서 자연스러운 입 모양이나 표정을 생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는 좀 더 정밀한 제어를 위해서 이제 소리의 절단이 음소를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를 이제 얼굴의 랜드마크와 결합을 해서 더 섬세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모두 데이터가 많아야지 그 패턴을 익히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음성이나 텍스트를 기반으로 제스처를 생성하는 선행 연구인데요.
기본적인 핵심 아이디어는 음성을 듣고 사람 제스처를 자동으로 생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복잡한 좌표를 압축을 했다가 다시 보관하는 신경망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세부적인 부분은 그래서 오토 인코더 기반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저차원 벡터로 압축을 하고 만약에 뭐 손을 흔드는 벡터가 이제 저차원으로 압축이 됐다면 안녕이라는 음성 벡터가 바로 이 압축된 손 모양 벡터로 매핑이 될 수 있게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행동으로 나올 수 있게 디코더로 제스처 복원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아래 나와 있는 플로우 베이스드 모델은 이제 같은 말이라도 다양한 제스처를 생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같은 음성이라도 다양한 제스처가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음성뿐만 아니라 의미 정보나 맥락까지 함께 고려해서 제스처를 생성하는 방식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멀티모달 정보를 결합하는 방식이 단순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인간의 자연스러운 표현력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 이 역시 또한 데이터에 따라 성능이 좌우되는 구조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기존처럼 딥러닝 기반으로 제스처를 직접 생성하는 방식과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그런 제스처를 매칭하는 방식을 이제 두 가지 다 활용을 해서 하이브리드 접근을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입력으로 주어진 텍스트나 음성을 이제 모델이 감정을 분석을 한 다음 그 감정에 적절한 제스처를 이제 DB에서 먼저 찾는데 그럴 때 이제 선택할 수 없는 게 있다면 다시 적절한 동작을 추천하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제 모델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진 한 장을 기반으로 이제 아바타의 형상을 구현하는 부분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사진 한 장으로도 커스터마이징하게 만들었는데요. 남자, 여자 이렇게 두 명의 템플릿을 제공을 하였고 이 모든 아바타는 동일한 이제 표면 연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애니메이션 적용이나 모션 생성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사진으로 생성된 아바타가 이제 어떻게 애니메이션 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얼굴은 블렌드 쉐입으로 이제 작동을 해서 미리 정의된 표정을 조합해서 자연스러운 표정을 생성할 수 있었고, 이제 표정 간의 가중치 조절로 부드럽게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파라미터를 활용을 해서 포즈는 이제 관절을 회전시키거나 이제 키나 체형 같은 형태를 나타내거나 해서 이것을 실시간 처리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결합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은 이제 21개의 관절을 활용해서 손가락 움직임 하나하나까지도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얼굴을 집중적으로 어떻게 재구성하는지에 대한 방법인데요. 일단 세 가지 파라미터를 사진과 같이, 그림과 같이 조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체성에 관련된 SID라는 변수이고요. 그 식을 다음 장면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부분은 이제 웃는 얼굴이나 찡그린 표정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은 알베도 텍스처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피부 색이나 입술 색이 없는 고유의 피부 색감을 나타내는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이 가장 왼쪽에 있는 게 결과적으로 나오는 부분인데, 이 각각의 요소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기준 형태, 그러니까 표면적인 얼굴 형태나 아니면 노멀한 표정, 그리고 노멀한 텍스처에다가 이제 가중치 벡터를 조합해서 구성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BID, B 익스프레션 같은 부분은 PCA 주성분 분석을 통해서 이제 주로 나타나는 성질을 이제 적용을 해서 효율적인 표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단 파라미터는 왼쪽에 보시는 것 같이 세 개가 있고요. 그리고 평균 얼굴형, 중립 표정, 평균 텍스처에 방향 벡터를 같이 더합니다. 이때 여기서 BID는 PCA로 미리 추출한 얼굴의 대표적인 변화 방향들이고요. 예를 들자면 턱이 길어지는 방향이나 눈이 커지는 방향 같은 것들이 BID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CID는 이
그 BID 같은 방향에 대해서 실제 얼굴이 그 평균과 비교하여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나타내는 가중치입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 모델이 이미지를 입력받아서 이 가중치를 예측을 하고 이것을 곱해서 최종 3D 얼굴이 만들어지게 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이제 이 뽑은 벡터들을 사용을 해서 실제 얼굴처럼 3D로 복원하는 과정인데요. 먼저 뽑은 벡터가 이제 3D 얼굴로 복원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2D 이미지로 렌더링을 하는데요. 원래 사진과 비교를 해서 학습시키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입력된 이미지가 있으면 이제 그걸 앞 과정을 거쳐서 나온 새로운 벡터들이 3D 얼굴을 구현을 하는데 이제 그걸 다시 2D 이미지로 투영을 해서 그 맨 처음 입력된 이미지와 결과 이미지를 이제 비교를 하고 그 이미지들의 차이를 학습해서 반복시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많은 양의 3D 정답 데이터가 없어도 학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얼굴을 생성하는 모델에 모두 사용되는 파라미터들을 모아놨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거와 더하여 이제 C포즈라는 얼굴 위치나 포즈 등을 나타내는 파라미터와 이제 조명 값이 좀 하나 더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거리 같은 걸 X축 이동으로 표현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2차 구면조와 조명 개수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 이것은 구형의 빛이 닿을 때 생기는 조명을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학습시키냐 했을 때 이제 세 가지 손질 함수로 학습이 된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포토메트릭 로스라는 것인데요. 입력 이미지와 렌더링된 이미지로 이제 픽셀 차이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력 이미지와 3D로 재구성되었다가 다시 2D 이미지로 투영된 픽셀을 계산을 해서 다시 계산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입력 이미지와 렌더링된 얼굴의 정체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페이스넷이라는 얼굴 인베딩 모델을 사용해서 입력 이미지와 렌더링 이미지의 정체성 인베딩을 128차원으로 압축을 시켜서 이 벡터의 차이들을 이제 로스로 설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랜드마크 로스입니다. 3D 랜드마크를 카메라 행렬 2D로 투영을 해서 맨 처음 입력되었던 이미지의 랜드마크와 비교를 해서 차이를 줄이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손실은 각각 중요도를 반영을 해서 가중치를 곱해서 평균적으로 만들고 최종 로스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비전 투 애니메이션 방식인데요. 영상에서 움직이는 모션을 캡처를 해서 이제 그것을 캐릭터 애니메이션으로 매핑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방식은 이 그림처럼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 앵커의 모습을 이제 감지를 해서 얼굴과 몸 그리고 손 부분으로 이제 나눕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을 재생성하는 부분과 그리고 제스처를 생성하는 부분과 그리고 미세하게 손을 생성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실제 사람의 동작을 비디오에서 읽어서 이를 바탕으로 가상 캐릭터의 신체나 손, 얼굴을 실시간으로 움직이게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웹캠에서 실제 배우의 동작이 카메라로 촬영이 되고 그 다음에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영상의 각 프레임마다 이제 신체, 손, 얼굴 위치를 각각 바운딩 박스로 감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지된 영역 안에서 관절 포즈나 얼굴 표정을 추정을 하고 이 정보들을 다시 캐릭터의 관절과 블렌드 쉐입에 그대로 매핑해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특히 몸 동작을 실시간으로 예측해서 적용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단일 카메라 영상에서 사람의 동작을 먼저 분석한다고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SMPL 파라미터를 예측을 하고 캐릭터 모델로 리타겟팅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전 연구와 다를 것이
없고 이제 이 논문에서 새로 도입한 것이 2D 히트맵을 추가로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3D 자체에서 손이 더 멀리 있고 가까이 있고를 파악하는 것보다 2D 상으로 각 관절의 위치를 분포하는 확률로 예측을 하는 것이 더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2D는 3D 투영 관계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2D 히트맵을 함께 예측을 해서 3D로 재생성을 할 때 정확도를 향상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2D 히트맵을 생성하기 위해서 디코더는 디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때 딥러닝은 점점 해상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학습할수록 하지만 히트맵은 해상도가 좋아야 하기 때문에 이 레이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2D 히트맵과 예측된 3D 포즈에서 다시 투영된 2D 이미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콘시스턴시 로스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전체 과정은 앞서 말씀드린 선행연구 바이브와 되게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먼저 피처 익스트랙터를 활용해서 그 몸의 파라미터를 인식을 하고 2D 히트맵 디코더를 이제 합친 방식인데요. 그 이후에 이제 GR 기반의 템포럴 인코더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 덕분에 이제 시간별로 부드러운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예측된 SMPL 파라미터를 캐릭터의 관절 회전값으로 변형을 해서 애니메이션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앞부분은 몸의 부연 부분이었다면 이번에는 가상 캐릭터의 얼굴 표정을 영상에서 어떻게 추정을 해서 캐릭터에게 입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의 목표는 이제 입력 얼굴 이미지에서 표정을 추정해서 아바타의 표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인데요. 먼저 3D 얼굴 복원 프레임워크 내에서 수행을 하고 여기서 페이스 블렌드 쉐이프를 예측을 해서 표정을 제어한다고 합니다. 논문에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것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패치 기반 로컬 특징 학습 부분이라고 합니다. 얼굴을 작은 조각으로 나눠서 각 부위별로 다른 필터를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기존 CNN은 모든 부분을 동일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섬세한 표정 구분이 어려웠고,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영역 기반 다중 작업 예측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얼굴을 눈, 코, 입 세 부분으로 분할을 해서 각 영역마다 다른 그 CNN의 GDC 구조를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총 52개 블렌드 쉐입을 예측했다고 하는데 처음 들어왔던 영상 자체가 AR 키트 기반으로 찍은 영상이어서 그거에 맞춰서 52개 블렌드 쉐입을 예측했다고 합니다. 또 여기서 사용된 오차 검증 윈 로스는 작은 차이에 오히려 더 많이 민감하게 하고 미세한 표정 차이도 잘 포착하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핸즈 포즈 에스티메이션 부분입니다. 이제 단일 카메라 입력으로 손도 관절 위치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애니메이션에 적용하는 부분인데요. 기존 방식은 미리 정의되어 있던 나노 기반 손 모델을 사용해서 정밀하지만 이제 복잡하고 실시간에 부적합한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논문에서는 이 모델이 없어도 손 관절의 이제 상대적인 위치를 직접 추정을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요. 손목이 있으면 이 손목에서 손가락이 각각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멀어져 있는지를 계산을 해서 현재의 손 모양을 복원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입력 이미지에 대해서 CNN이 손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을 하고 트랜스포머 모델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각 관절의 3D 오프셋을 병렬로 예측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손목의 기준을 하여서 상대 위치를 계산을 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관절 간 관계를 고려할 수 있게 되어서 자연스러운 구조를 보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오프셋을 이제 평균적인 손 모델에 합쳐서 최종 손 형태를 재구성하게 되고요. 커터니언 변환을 사용을 해서 회전값으로 이제 넣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호 없이 빠르고 실시간 손 추정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제 시간에 관계돼서 추정을 하다 보니까 비디오 프레임 간의 이제 꺾임이나 이제 뒤틀림 같은 부분이 제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은 텍스트 기반 애니메이션 방식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존 연구들은 이제 단일 파트에만 집중을 해서 이제 얼굴 움직임만 구현을 했다면 본 연구에서는 이 텍스트를 기반으로 이제 몸이나 제스처까지 동시에 고려하는 방법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텍스트를 기반으로 몸 동작이나 얼굴 동작을 만들기 위한 정보를 추출하는 건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TTS 기반으로 말의 억양이나 이제 리듬을 반영을 해서 얼굴 표정이나 몸 움직임의 타이밍을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TTS로 이제 합성된 음성을 기반으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천천히 말할 땐 부드럽게 얘기하고 빠르게 말할 땐 동작도 함께 리듬감 있게 표현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이 쓰인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NLP 기반으로 이제 의미를 태그하는 분석입니다. 텍스트 내에서 중요한 의미 단어를 찾아서 이제 기쁨이나 뭐 지시 같은 태그를 부착을 하고 이제 이걸 기반으로 어떤 표정이나 제스처를 생성을 할지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성 시퀀스 같은 부분은 어떤 타이밍에 동작을 할까에 해당을 하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어떤 타이밍보다는 어떤 타이밍에 어떤 동작을 할까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캐릭터의 입술 움직임을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AR키트의 52개 블렌드 쉐입을 기반으로 이제 입모양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텍스트가 입력이 되면 이제 TTS를 통해서 음성이 먼저 합성이 되고 이 음성에서 이제 음소나 발음 단위 정보를 분해냅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실제로 입이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Temporal Cross Modal Attention Network라는 구조를 제안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음성과 음소라는 다른 종류의 정보를 시간적으로 어떻게 연결할지를 학습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인 크로스 모달 로컬 어텐션 부분에서 오디오 프레임과 음소 사이의 정확한 대응 관계를 학습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안녕이라는 단어가 말해질 때 어느 시점의 음성과 어떤 발음이 맞닿아 있는지를 학습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이제 입모양과 실제 발음이 정밀하게 동기화되어서 캐릭터에도 적용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텍스트 기반을 통해서 몸 동작을 자연스럽게 생성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딥러닝 기반 조건부 생성 모델을 통해서 음성을 시간, 그리고 주파수로 시각화한 감정 태그와 그리고 픽 라벨이라는 말의 강세를 나타내는 고수준 특징을 바탕으로 이제 얼굴 표정 블렌드 쉐입으로 몸 동작은 커터니언 방식으로 이제 출력이 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듬과 감정과 그리고 이전 동작까지 함께 고려를 해서 이제 합리적인 애니메이션을 생성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조건부 생성 모델을 통해서 입력 음성의 리듬이나 감정, 그리고 이전 동작의 정보를 고려를 하면서 동시에 노이즈 샘플링을 통해서 표현 다양성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같은 손짓에도 노이즈를 추가를 해서 다양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네, 다음으로 텍스트 기반을 통해서 몸 동작을 자연스럽게 생성하는 방법인데요. 펠로처럼 뭔가 정형화된 동작은 직접 생성하는 것보다 미리 준비된 DB에서 꺼내 쓰는 것이 더 빠르고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텍스트에서 의도 태그를 추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석을 해서 해당 태그에 맞는 모션이 DB에 있으면 찾아서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션 퓨전 스트레이지 방법은 이제 과거 모션이나 예측 모션을 함께 연결을 해서 이제 현재 나오는 모션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예측 모션은 이제 미리 준비된 스크립트 같은 걸 먼저 분석을 해서 다음에 나올 모션이 무엇인지 미리 생각을 해서 자연스러운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실제 실험을 한 부분인데요. 일단 이미지에 보시는 것과 같이 제일 왼쪽에 있는 부분은 입력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B에 있는 부분은 이제 예측된 3D 얼굴을 이제 다시 2D로 투영을 해서 원래 입력된 이미지 위에 겹친 부분이고요. 그리고 C는 이제 세로 줄에 있는 C는 이제 조명 없이 렌더링된 3D 아바타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명까지 반영된 최종 결과가 D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바디 포즈를 이제 추정하는 부분의 결과인데요. 이제 모델은 본 논문과 앞서 말씀드린 바이브 모델을 비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기존 바이브와 비교해서 정확도와 속도 모두 향상된 결과를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지표들에서 오차는 줄고 정확도는 올랐음을 알 수 있고요. 여기에 사용된 데이터 셋은 3DPW 그리고 MPI, INF 3DHP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조로 코코 데이터가 2D 데이터로 활용됐다고 합니다. 이제 얼굴을 구현하는 부분인데요. 이미지를 보시면 인풋 이미지와 별반 다를 거 없이 잘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 이제 패치 기반과 다중 작업 예측을 함께 사용한 모델이 이제 즉 본 논문의 모델이 가장 낮은 오차를 기록을 했고 정확도가 크게 향상됐다고 합니다. 특히 얼굴을 눈, 코, 입 따로 영역별로 분리해서 학습하는 방식이 정밀한 표정 인식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손 추정 모델인데요. 중간에 있는 게 다른 모델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본 논문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본 논문이 잘 겹쳐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G 모델도 성능을 좋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실행 속도가 없는 것을 보아서 이제 실시간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모델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입술 움직임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이 지표는 이제 여기서 사용된 평가 지표가 있는데요. 이 지표는 이제 실제 입술의 움직임과 예측된 입술 움직임의 차이를 이제 나타낼 수 있는 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스처 생성에 대한 결과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사용자 테스트를 했다고 하는데요. 총 30명의 참가자가 100개의 제스처 영상을 보고 이제 자연스러움과 감정 표현 정도를 평가했다고 합니다. 여기 방법 쪽에 나오는 이제 플로우 베이스드 모델은 이제 동적 스타일 제어 기능을 구현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같은 문장에 대해서도 표정 제스처가 똑같이 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이고 그 밑에 있는 방법은 이제 문장 단위의 모션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기술로 이제 앞부분과 뒷부분을 고려해서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 방식을 다 결합해서 실험을 하였다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일단 이 논문은 이커머스 라이브 스트리밍 환경에서 이제 활용 가능한 버추얼 캐릭터 애니메이션 시스템을 제안을 했습니다. 총 세 가지 시스템을 이제 구성을 하였고요. 궁극적으로 사용자 사진 한 장만으로도 이제 자연스러운 3D 아바타를 생성하고 이제 애니메이션까지 매핑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실제로 타오바오 라이브에 적용이 되어서
사용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